안녕하세요. 최종 합격시키는 남자 최신함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합니다. 1.2배속으로 들어주세요. 오늘은 저번 영상에 이어서 스펙 관련돼서 궁금해하는 유형들에 대한 Q&A를 준비했습니다. 사실 취업에 대한 부분은 수학이나 영어처럼 정답이 없습니다. 다만 10년간 제가 취업 시장에 있었고 현재 또 채용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에 떠도는 얘기들이라든지 아니면 친구들끼리 하는 얘기들보다는 조금 더 좀 신뢰를 하시고 활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은 너무나 스펙이나 이런 것 부족했었기 때문에 이런 궁금증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당연히 자연스럽게 불안감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학교도 그저 그렇고 학점도 3점 중반대, 토익도 간신히 800점 넘었었고요. 인턴이나 대외 활동 같은 거는 아예 일절 없었습니다. 일절 없었고, 그리고 전문성을 나타낼 수 있는 자격증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궁금했어요. 이게 내가 지금 이거를 시간이 없는데 이런 것들을 하는 게 맞는 건지. 왜냐면은 애써 했는데 시간 낭비하는 거는 땅에 버리는 시간들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궁금했는데 오늘 일단 10개를 뽑아왔습니다. 10개는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화면에 나오는 10가지 항목들입니다. 첫 번째, 자격증은 왜 안 땄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라는 겁니다. 이 질문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단골 질문이죠. 그러니까 비단 자격증뿐만 아니라 학점이 될 수도 있고요. 영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 이력서를 보면은 이 사람이 평균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완벽한 분들도 있지만, 근데 부족한 부분은 누구보다 본인 스스로가 가장 잘 알아요. 그래서 내가 질문받기 곤란해하는 것들이 사실은 질문화가 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돌아와서 이런 류의 질문이 오면 일단은 인정부터 하면 됩니다. 인정부터 하세요. 자격증 못 땄고요. 학점관리 소홀했고요. 영어 점수 낮습니다. 다 인정합시다. 인정하고 들어가세요. 인정을 하고 대신에 무언가를 제시를 해야 돼요. 대신에 무언가를 제시를 했다. 오히려 능동적으로 준비했고 선택과 집중을 했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제시한 게 무언가에 따라 다르겠지만요. 그래서 인정을 하시고요. 내가 대신에 나는 이것보다 이거를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이거에 관련된 부분을 집중적으로 시간 투자를 했다. 여기서 이거는 내가 지원한 직무와 연관된 어떤 활동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그리고 내가 부족한 자격증, 학점, 영어 대신에 제한할 수 있는 그러한 요소들이어야 됩니다. 기억을 하세요. 인정을 하고 직무와 연관된 다른 활동을 했다.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것들의 시간을 사용했다. 근데 이것이 내 직무와 연관되어 있다. 라고까지 연결되면 가장 베스트입니다. 두 번째는 학점을 안 보는 은행과 보험회사, 증권사도 마찬가지고 있을까요? 이 부분은 사실은 좀 직무마다 다르기 때문에 정답이 없는 거거든요. 같은 회사라고 할지라도요. 어떤 직무는 다 뽑아놓고 보니까 3점 후반대가 있고 4점대도 있고 이런데, 어떤 직무는 2점대, 2점 후반대도 막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직무에서 학점이 중요하지 않은 직무들이 있어요. 근데 본사적 업무보다는 현장에 있는 그러한 직군들이 학점을 적게 보는 경향이 대체로 있습니다. 대신에 여기에서도 위와 마찬가지로 학점이 낮은 대신에 그것을 대체할 다른 무언가를 반드시 제안하신 분들이 보통은 학점이 낮아도 합격을 하셨죠. 그 무언가를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학력을 많이 안 보나요? 3번까지 제가 준비를 하면서 느낀 점은 첫 번째에서 얘기됐던 것처럼 내가 부족한 것에 대한 불안감들이 다들 갖고 계세요. 저도 물론 그랬고요. 누가 생각해도 부족한 거에 대해서 이게 면접에서 물어볼까봐, 그리고 이것 때문에 떨어질까봐, 공격당할까봐. 그래서 학력, 학점, 자격증 모두 있으면 당연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스카이 아니면 서성한 이런 데 가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인정을 하고 가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학력을 안 보는 거는 2번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특정 직무와 회사는 평균 학력이 높은 곳이 있고요. 다양하게 뽑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정답은 없지만 마지노선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마음 편합니다. 마지노선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아예 안 보는 건 아니라고 또 생각이 들어요. 또는 학벌이 안 보이게끔 학력이 낮더라도 나를 뽑아야 될 이유를 충분히 제시를 해서 그거에 대해서 설득을 하고 납득을 시킬 수 있다면 다른 지원자들 대비 또는 내 학벌 대비 괜찮은 곳에 취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지역별 티오가 있는 경우는 오히려 해당 지역 대학을 선호하기 때문에 또 그런 곳에 전략적으로 지원하신다면 조금은 낮은 학력을 상쇄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외모 중요한가요? 이 질문은 조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질문을 하신 분한테 좀 물어보고 싶어요. 만약 여성분이다 라고 하시면 잘생긴 남자가 대시했을 때랑 그렇지 않은 남자가 대시했을 때 첫 이미지는 어떤가요? 첫 이미지. 그 다음에 남자분이시라면 예쁜 여자분이 대시했을 때, 아니면은 조금 이제 평범한 여성분이 대시했을 때 어떨 때가 더 좋으세요? 네. 외모가 경쟁력이라는 거는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죠? 그래서 외모는 특히나 논리와 이성을 떠나서 바로 우리의 이 시신경을 타고 들어와가지고 우리의 뇌를 지배하고 도파민을 분비시킵니다. 강력한 무기예요. 외모도 경쟁력입니다.
그래서 메모 중요합니다. 네. 다섯 번째, 제가 이런 것들 준비했는데 뭘 더 해야 될까요? 뭘 더 따야 될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항상 불안해요. 뭘 아무리 해도, 왜냐면 나보다 더 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이 드니까, 그런 것들 봐왔으니까 부족하다고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답변은 저번 영상을 확인하시면은 바로 해결됩니다. 우리의 시간 한정이 돼 있죠. 그리고 내가 4학년인데 뭐 이제 2년 3년 준비해서 가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올해 안에 가야 되죠. 근데 준비할 거를 나열하면 굉장히 많겠지만 실제 채용에 있어서 중요하게 당락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그 순서가 있고 나름대로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 순위로 준비를 해주셔야 되세요. 그 우선순위는 저번 영상에 언급을 해뒀습니다. 뭐가 중요한지 모르고 일단 하는 거는 안 하는 것보다는 좋은데 효율이 굉장히 낮을 수가 있어요. 아니면은 안 하는 거랑 거의 동일한 효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심은 내가 노력을 해서 시간을 투자해서 바꿀 수 있는 항목들을 찾아내고 그 중에서 우선순위가 높은 거 위주로 걔네들 먼저 채워주시면 됩니다. 한 가지 항목만 뛰어난 것보다 다양한 항목에서 모나지 않고 밸런스 있게 갖춰져 있는 게 훨씬 서류 합격에 유리합니다. 여섯 번째, 직무와 관련이 없는 알바 경험 쓸 수 있나요? 당연히 쓸 수 있습니다. 자소서에 또는 이력서에 직무와 관련되지 않은 경험을 쓰지 말라고 하는 회사는 없습니다. 근데 경력 사항에 대해서는 단순 알바 기재하지 마세요라고 쓰는 데가 있어요. 그런 곳은 어쩔 수 없고, 근데 자소서에는 그런 제한을 두지는 않습니다. 물론 직무와 연관성이 있으면 물론 좋죠. 뭐든지 직무와 연관된 그 무엇이든 간에 그럼 좋습니다. 근데 직무와 연관된 그런 아르바이트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저는 현대자동차 R&D 직무를 쓰고 싶어요. 근데 아르바이트는 CGV에서 미소지기를 했습니다. 관련이 있나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알바 경험이 직무와 관련 있냐 없냐보다는 거기에서 배운 내 경험들 또는 내 인사이트들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지 껍데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작품도 있잖아요. 껍데기는 가라. 네. 묻자고 말씀드렸습니다. 7번, 비전공자 취업 시 기존 전공 학점이 높은데 쓸모가 없나요? 아니요, 쓸모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학점은 그 자체로도 성실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항목.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실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항목이 학점이다. 성실하다 말로만 하고, 아니면 내가 성실하다는 보여주기 위해서 아르바이트에서 꾸준히 뭐 했다? 이런 거 말로만 하면 신뢰가 사실 가지 않습니다. 정말로 그런지 어떻게 합니까? 면접 30분 만에 보고. 근데 의심할 수 없는 팩트들 중에 하나가 숫자로 나타낼 수 있는 학점이에요. 학점은 또 단기에 되는 게 아니죠. 4년 동안 쌓인 거기 때문에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실은 거의 대부분의 어떤 직무를 떠나서 살면서 회사 생활하면서 필요한 덕목이라서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전공자, 내 전공이 아닌 곳으로 취업한다. 이 성실성을 바탕으로 입사 후에 개발하겠다고 하면 납득이 되지만 반면에 학점이 낮아요. 2점대고 막 그래요. 근데 입사 후 열심히 따라잡겠다라고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 과연 면접관이 얼마나 신뢰를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시면은 사실 전자보다 신뢰가 하기 어렵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전공 학점이 높은 건 무조건 좋은 겁니다. 무조건 좋은 겁니다. 8번, 취업이 안 돼서 하향 조정, 하향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맞을까요? 이 질문 하시는 분 굉장히 또 많았어요. 왜냐면은 빨리 가야 되는데 자꾸 안 되니까 자신감이 없어지고 위축됩니다. 소극적으로 변해요. 내가 원래 여기 쓰는 게 아닌가 보다. 내 수준은 좀 아래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하향 조정만을 하신다면 그건 전 좀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병렬로 지원하세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괜찮은 회사들도 쓰고요. 조금은 보수적으로 생각을 해서 여기 정도면 충분하겠다라는 것도 쓰세요.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요? 그래도 하셔야 됩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하필 내가 오늘부터 하향한 곳을 쓰려고 했는데 그래서 원래는 여기 마음에 드는 괜찮은 회사를 쓰려고 했다가 안 썼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쓰기만 하면 최종 합격 될지 안 될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써야 돼요. 알 수 없기 때문에 써야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그런 생각으로 만약에 취업을 하신다면은 거기 가서도 높은 확률로 이직을 생각을 하시게 됩니다. 다시 또 그러면 또 이제 굴레의 바퀴를 돌려야 되죠. 그래서 하향만 쓴다고 하는 것은 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같이 쓰세요. 정말 현실적으로 내가 바로 취업해가지고 좀 적더라도 경제활동을 하고 돈을 벌어야 된다면 그때는 병행해서 쓰세요. 먼저 되는 곳으로 가서 거기서 추후를 기약할 수 있는데 하향만 쓴다고 하면은 그건 저는 반대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상황이 아니라면은 병행을 하면서 쓰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병행을 하셔야 됩니다. 9번, 대외활동, 인턴 이런 것들 많이 하면 할수록 좋나요? 다다익선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8대 스펙 중에 학교, 학점, 전공, 영어, 자격증 5대 지향이 밸런스가 좋게 되어 있어요. 그게 5개가 좋아요. 근데 여기서 더 할 게 없다. 그러면은 여기서 인턴이나 대외활동을 하게 되면은 압도적으로 퍼포먼스를 낼 수 있죠. 서류에서. 근데 인턴을 가지수를 늘린다. 개월 수도 두 가지 측면에서 늘어나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많아지고 늘어난다. 그것이 곧 비례해서 나한테 도움이 되진 않는다. 그러니까 인턴 기간 다 합쳐서 1년이면 족하고요. 인턴 개수도 2개면 족합니다. 인턴 4개, 5개 했다고 합격시키진 않습니다. 그럼 인턴만 계속 하면 되겠죠. 인턴 해가지고 한 번에 좋은 데 쓰면 되겠죠.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턴을 4개를 했다고 하고 인턴을 2개를 한 사람이 있으면 인턴을 4개 한 사람이 2개 한 사람보다 우수한 지원자라고 판단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 2개면 족하고 기간으로 치면 1년이면 충분합니다. 대외활동도 마찬가지예요. 2개에서 3개면 족하지
여러 개를 한다 그래서 그거에 비례해서 서류 점수라든지 포인트가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또 최종 합격 한다고 보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밸런스 있게 다양하게 고루고루 갖춰주시는 게 좋은 겁니다. 마지막 10번째, 9번하고 좀 비슷한 맥락인데요. 인턴을 하면서 인턴의 개월수가 오래 하는 데가 있어요. 1년 이상. 근데 인턴을 오래 하면 할수록 유리하나요? 개월수가 길다 그래서 특별히 우대하지는 않습니다. 6개월이면 사실 좋고요. 2개 이상을 하더라도 1년이면 충분합니다. 물론 인턴을 안 하는 지원자들보다 직무 관련된 인턴을 해왔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좋게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인턴 개원이 2년 했다 그래서 6개월 한 사람, 1년 한 사람보다 더 좋은 사람, 더 우수한 지원자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인턴은 개월수보다 인턴 자체를 했냐 안 했냐의 유무, 그리고 어떤 회사에서 어떤 직무를 했냐, 그 부분이 중요한 거지 개월수 자체에 대한 부분은 사실 오늘 많이 궁금해 하실 만한 질문 들어온 10개를 뽑아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궁금해했던 것도 해소도 되시고 어떻게 준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잡히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취업은 효율적으로 준비를 해가지고 최대한 빨리 끝내야 돼요. 길게 해봤자 좋을 게 없죠. 내 스펙 대비, 내가 갖고 있는 배경 대비해서 가장 좋은 곳으로 가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그러려면 중구난방 이것저것 준비하는 게 아니고 중요한 거, 중요하지 않은 거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것부터 준비하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은 서류를 뚫고 합격을 해서 면접 준비를 하신다면 가장 효율적인 취업 준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한번 내가 가지고 있는 자격들 그리고 경험들을 쭉 한번 나열해 보시고 이 중에 내가 뭐가 부족한지, 뭐는 충분한지 체크를 꼭 한번 해보시기 바라요. 그리고 부족하다고 느낀 부분들은 위에서 얘기 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대비까지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